에디슨 파리에서 또 뭔가를 역사를 쓰는 거예요? 파리에서 큰 성과를 냅니다. 1881년 8월 파리에선 세계 최초로 파리 국제 전기 박람회가 열립니다. 새로운 전기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시험대와 같은 무대였죠. 바로 여기에 에디슨이 새로운 발명품을 가지고 출전한 것입니다. 네. 과연 어떤 발명품이었는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 뭐냐, 이거 너무 큰데? 어떻게 가져갔지? 뭐 같습니까? 야, 이거 무슨 공장에 쓸만한 거. 그래요, 공장기 같아요. 굉장히 크죠. 자, 이건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입니다. 와, 자, 당시 유럽에서 만든 발전기보다 무려 4배, 4배나 커서 전보, 즉 거대한 코끼리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와. 무려 30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발전기는 1200개 이상의 램프를 밝힐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이 발전기로 유럽 시장의 성공적인 출발을 알리게 됩니다. 와, 잘했네요. 근데 파리보다 그 결정적인 거가 그 다음에 열렸던 박람회 영국에서요. 그 한 전시회에 그 광고를 최초로 전기를 써서 그 전광판 자기 이름이 써놨어요. 에디슨. 네, 그래서 그 에디슨 이름 자체가 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각인돼서 너무 좋은 마케팅이었죠. 와우. 이때 에디슨은 자신이 발명한 백열전구가 각 가정과 상점에서 누구나 간편하게 쓰려면 새로운 전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뉴욕 5번가에 뉴욕 전기사업본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2년 드디어 뜨거운 관심 속에서 뉴욕을 환하게 밝힙니다. 와. 크리스 씨, 이때 뉴욕의 그 빛을 보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백열전구를 설치한 곳이 있다면서요? 네, 그 뉴욕에 있는 이 전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었구나 느꼈는데 특히 그 1883년도에 조선에서 온 외교관들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이후 조선에서는 최초로 이 백열전구 그 설치한 데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의 경복궁 거기서 아시아 최초로 이 기술을 설치한 곳이에요. 목궁에 전구를 설치했구나. 아무튼 교수님 어쨌든 이렇게 대성했잖아요, 에디슨. 근데 이런 사람들 주변 항상 꼭 똥파리들이 끼거든요. 안 날라붙었나요? 에디슨은? 에디슨 덕분에 이득을 본 사람을 꼽을 때 이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들, 네. 그 사기꾼? 당시 뉴욕을 주름잡았던 금융계의 큰 손이자 사업가였던 바로 이 사람입니다. 금융계? JP 모건? 오우, 어? 천재 맞네요. 여기 또 JP 모건 여러 번 배웠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저희. JP 모건입니다. 예. 자, JP 모건은 에디슨이 백열전구 발명에 성공했을 때 뉴욕을 완전히 바꿔줄 대형 산업이 탄생했음을 알아봤죠. 그리고 마침 에디슨 역시 뉴욕에서 전기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든든한 후원이 필요했던 거죠. 발명의 제왕과 투자의 제왕, 두 사람의 만남이 가져오는 시너지는 엄청났습니다. 그렇겠네. 빠르게 뉴욕의 전기 시스템을 독점하다시피 한 두 사람은 이제 미국 전역으로 전기 시대를 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도 못한 변수가 나타납니다.
바로 에디슨에게 도전장을 내민 라이벌이 등장한 겁니다. 아. 그는 발명가이자 사업가로 명성을 떨치던 조지 웨스팅하우스였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전기가 큰 돈이 된다는 걸 인지하고 1886년 11월 뉴욕 버팔로에 자신의 전기 조명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기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를 시작으로 웨스팅하우스가 에디슨이 장악하고 있던 뉴욕의 전기 시스템을 하나씩 빼앗아 오기 시작하죠. 에디슨의 위기인데요. 근데 이미 사실 에디슨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웨스팅하우스 이분은 어떻게 뚫은 거예요? 자, 그건 두 사람이 선택한 전기 시스템의 차이 때문입니다. 당시 에디슨이 사용한 시스템은 직류 전기였습니다. DC. 예, DC. 그런데 웨스팅하우스가 새 판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선택한 건 교류 전기였어요. AC. 웨스팅하우스는 왜 잘 나가는 에디슨의 직류를 안 쓴 거예요? 먼저 직류와 교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칠판을 한번 보실까요? 네. 그래서 직류는 한쪽 방향으로 그냥 플러스로 쭉 흐르는 전류고요. 일정하게 네, 흐르는. 그렇죠. 직류는 건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이 방향에 맞춰서 장착하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죠.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 게 교류죠. 네. 교류는 우리 교류 콘센트 꽂을 적에 이거 이렇게 꽂으나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전혀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관이 없는 게 이제 교류죠. 예. 왔다 갔다 해도. 뭐가 좋은 거예요? 교류는 그 즈음에 이제 변압기라는 게 발명이 되면서 자, 발전소를 하나 크게 지어놓고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양의 전기를 원하는 세기로 보낼 수 있는 게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당시 직류는 발전소가 여러 개 필요했어요. 교류가 훨씬 효율적이네요. 가성비. 그렇죠. 예. 당연히 경제적인 교류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당시 웨스팅하우스도 이제 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에디슨은 직류를 선택한 걸까요? 에디슨이 맨해튼에 발전소를 짓던 1882년엔 교류가 경쟁력이 없어서 직류로 사업을 추진했던 거죠. 이후에 100여 개가 넘는 발전소를 지으면서 직류 발전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직류를 고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직류가 교류보다 기술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제 직류가 슬슬 코너에 몰리자 자, 이때 에디슨이 이제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냅니다. 여기서 미니 퀴즈 내겠습니다. 네. 에디슨은 웨스팅하우스에게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정답. 예, 규현 씨. 교류의 전기로 감전된 사람을 보여주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우와. 맞네. 근데 제일 그게 예, 규현 씨 오답입니다. 너무 위험하다 그거는. 정답. 오답입니다. 웨스팅하우스 밑에서 일하고 있는 조수들을 다 월급 한 10배를 주고 다 데리고 와요. 이 에디슨 하우스의 예, 혜성 씨 오답입니다. 문제. 긴가민가. 정답. 스위치를 딱 켰을 때 직류가 빨리 들어옵니다. 오답입니다. 악성 광고를 내요. 오답입니다. 라디오? 오답입니다.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를 뭔가 이렇게 알리는 방법. 정답. 예, 규현 씨. 정답. 예, 규현 씨. 비슷한 예. 것 같은데? 신문을 활용하는 거죠. 좀 비슷하게 갔는데 오답입니다. 근데 뭐 신문하고 뭐 비슷한 뭔가 이렇게 신문 말고 뭐 다른 방법 없을까요?
정답. 예, 피터. 그 교류 위험성을 알리는 책 만들었을까요? 피터 씨. 정답입니다. 책을 만들었구나. 야, 책을 만들어. 대단한 정성이다. 그래서 에디슨은 1887년 10월에 에디슨 전기조명 회사의 경고라는 이제 제목으로 83페이지짜리 분량의 책을 발행합니다. 아 이건 기분 나쁘겠는데 그러니까 좀 상대방. 두껍죠. 예. Tuesday last, a lineman in the employ of the Edison Light Company was knocked from a pole at the corner of Canal and Carondelet Streets by receiving a shock. 걔네 때문에 죽었다. 나의 안전한 직류와 다르게 당했다. 교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다라는 거네요. 아니 근데 이게 실제로 직류보다 교류가 더 위험한 거예요, 교수님? 직류건 교류건 전류가 이제 세게 흐르면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곳에 전기를 배급하기 위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전류를 흘려야 했기 때문에 에디슨은 직류로도 이제 감전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선을 이제 땅에 묻었던 거고요. 하지만 에디슨은 이런 직류의 위험성은 이제 꼭 쏙 빼고 이제 오로지 경쟁자인 웨스팅하우스의 이제 교류가 위험하다 하면서 이제 대중을 선동했던 거죠.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시기에 교류에 대한 대중의 공포심을 더욱 극대화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제대로 반격도 이제 못하게 되는데요.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저렇게 된 거죠. 무너져 버렸네, 완전. 자, 1888년 3월 대폭설이 미국 동부 해안을 강타했는데 자, 이때 폭설에 내려앉은 전선 때문에 감전사한 사망자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후로도 교류와 관련된 감전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대중에게 전기는 위험한 것이라고 낙인 찍히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은 웨스팅하우스뿐만 아니라 에디슨에게도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자, 자칫하면 에디슨의 전기 사업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피터 씨, 에디슨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약간 이상한 방법을 쓴 거 아니에요? 네, 조금 머리를 써서 에디슨의 오른팔인 사람을 시켜서 그 전기 회사 대표 등 하고 다른 사람들을 수십 명을 이렇게 한 자리에 불러서 그 교류를 이용해서 개를 감전시켜 죽였어요. 강아지를? 네, 강아지를. 그 이후에도 말로도 그렇게 죽였대요. 그래서 이거는 교류만 위험하다고 약간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 하는 거였죠.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위인전에서 보던 에디슨의 이야기가 아닌 것 너무 다르죠. 같은데. 이거 못 봤어요. 그리고 때마침 교류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당시에 미국 뉴욕주의 한 치과 의사는 교수형 제도가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신속하고 고통이 없는 사용법으로 바꿔야 한다며 입법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는 우연히 취객이 즉석에서 감전사하는 것을 본 후에 전기를 이용한 사용이 자신의 생각에 적합하다고 믿고 에디슨을 찾아가죠. 자, 그래서 자, 치과 의사의 얘기를 가만히 듣던 에디슨은 그에게 웨스팅하우스를 찾아가라고 이제 추천을 했다고 해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거기가 사람 죽이는 교류를 사용하는 곳이니까. 저분 전기 위험하다고, 토임하다고 내 거보다. 자, 전기 의자의 교류를 이제 사용하면 이제 위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네. 나 진짜 처음 듣는 얘기야. 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과연 에디슨은 이대로 포기했을까요? 1888년을 시작으로 미국의 26개 주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사형에. 예. 에디슨은 전기 의자 제작에 이제 자문을 맡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전원은 물론 교류여야 했습니다.
마침내 에디슨의 자문을 받은 전기 의자는 1890년 8월 뉴욕 어번 교도소에서 세계 최초로 사형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에디슨이 직접 만든 이름이 있는데 이 전기 사형 당한 사람은 웨스팅하우스 따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소리 있어요. 이분을 좀 나쁜 놈으로 좀 각인시키려고 이 전기 시스템 좀 안 좋은 걸로 이 각인시키려고 그렇게 했다는 소리 있어요. 웨스팅하우스가 너무 모욕감을 느꼈겠는데요. 웨스팅하우스가 안 됐는데 이 정도면. 과연 치과 의사의 생각대로 전기 의자는 인도주의적인 사용 방식이었을까요?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 동물 실험과 달리 첫 전기 사용은 엄청난 실패작이었습니다. 전류 세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고 그래서 사용수가 즉사하지 않았어요. 대신 몸에서 막 연기가 나고 살타는 냄새가 막 방에 가득 차고 너무 고통스럽지. 끔찍하다. 전기 충격이 무섭네요, 진짜. 결국 여러 번 막 전류를 흘려보낸 후에 겨우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더 아프게 죽었네. 끔찍하다. 오히려 웨스팅하우스에게 사형 선고 아닐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수세에 몰리게 되죠. 결국 1887년 에디슨의 선전포고로 시작된 1차 전류전쟁의 승리는 에디슨의 차지가 됩니다.